그리고 또 뭐 저 깍지벌레 약 시기는 언제 해야 돼요? 예방으로. 8월 달에 해야 됩니까? 9월 달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시기마다 계절마다 연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8월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8월 말을 기본적인 걸로 두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 지역의 날씨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깍지 같은 경우는 깍지가 있다 그러면 이 우리 밭은 좀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습이 있다가 아니고 습이 있다가 아니라 어둡다. 어둡다. 응. 차 있다고. 쉽게 말해서 깍지도 마찬가지예요. 깍지도 일반 방제, 살충제 방제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 하시는데 이 좀 이렇게 예년보다도 월등하게 좀 많다 그러면 이 우리 밭이 좀 많이 우거진 거 아닌가 이 생각하셔야 돼요. 도장지가 예, 도장지가 좀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 응. 지금 깍지벌레가 몰랐는데 정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좀 우거진데 예. 맞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나는 우거졌다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좀 습이 바닥이 좀 안 없어지고 있거든. 딱 그 자리만 그래. 딴 데는 안 그런데 거기도. 그래서 도장지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깍지 같은 경우는 그 해마다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교육할 때마다 그런 말씀 이렇게 좀 드리는데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복숭아 쪽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영양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요 남원도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사과 주산지에서는 보면요, 사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외성 대목이고 큰 성목이 아니고 외성 대목 사과 밭이 이제 지금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외성 대목 사과밭에 밀식 과원에 쉽게 말해서 밑비료를 안 하는, 그러니까 탭이나 비료를 안 주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건 뭔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외성 대목은 사과 단풍이 안 드는 줄 알았어요. 이파리가 새파랗게 있다가 그 된소리 맞고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근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기상이 이렇게 좀 변화가 심하고 이상 기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새파란 이파리가 남아 있는 그대로 그 된소리 맞고 떨어지는 그런 해와 단풍이 드는 해의 사과의 품질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단풍이 들었다면 그 농사는 망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단풍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다수확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래요. 다수확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속된 말로 진짜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든다는 말은 수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과의 그 밸런스가 생식생장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수확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그 열매를 키우는 어떤 그런 거, 뭐 수량을 많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파리가 좀 많아야 되지. 도장지가 좀 있어야 되지. 또 일부러 도장지에다가 착화시키는 분들도 계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장지에 이렇게 한두 개를 착화시키는 거는 보면 열매가 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영속성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건 도장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장가지라 그러잖아요. 긴 가지. 이런 거는 계속 영속성이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열매를 뭐 한 두 개 단다고 그래도 얘를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지를 계속 우리가 영속적으로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도장지라는 거는 완전히 이런 가지에서 한 나무가 형성된 거라 가지고 그건 우리가 영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잘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다수확의 개념에서는 보면 그런 쪽이 맞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수확을 염두에 두고 하시잖아요. 수확 전 낙과 경험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러죠. 예. 뭐냐면 얘가 잔뜩 달려서 이 열매는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기상이 일조가 부족하다든지, 대표적인 그래요. 일조가 부족하다든지, 일조가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우, 비가 많이 오는 수확기에, 그럴 때는 내가 수확하려고 계획했다가 딱 가보면 벌써 과원에 그냥 열매가 다 쏟아져 있죠.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걸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적정 착과량 시키는 걸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내 먹을 거 뭐 벌레 먹고 뭐 병 걸리고 내 먹을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이상 기상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정 착과량 가져가야 돼요. 그 적정 착과량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 탭이나 비료 주는 거를 지금보다는 월등히 줄이셔야 돼요. 월등히 줄이셔야. 나는 아직 비료를 안 줘봤어. 아니 헬기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탭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우리 어르신처럼 나는 비료를 한 번도 안 줘봤어. 그건 탭이는 그 뭐예요? 포대 탭이 아니에요? 탭이하고 비료고 얘기할 때 비료를 사람들은 준다고 그러는데 사다는 놓는데 안 주죠. 아니 근데
어르신 퇴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퇴비가 포대 퇴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축분 유기질 퇴비나 아니면 유박이나 뭐 아니요, 쓰세요? 뭐 여기는 쓰세요? 유박을 별로 쓰는 게 아니고 뭐 쓰세요? 저 개분하고 그러니까. 돈분 섞인 거지. 포대 퇴비 그게 비료예요. 아니, 그게 비료는- 완효성 비료예요. 비료는 비료인데 비료인데 안 줘봤어 그것을. 우리가- 안 줘봤어? 영성입니다. 안 줘봤어. 아니 우리가 토양 시비 관련해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풍부하고 땅심이 좋은 밭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충분히 이렇게 자랄 수 있고 지금 이런 밭 같은 경우도 보면 요거 지금 3년 차 묘목이라고 했잖아요.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결코 영향이 적은 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토양 검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토양 검정 하셔요? 아주 뭐 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양 pH가 어떻게 되는지 pH가 6 정도. 6 정도. 아, 그러면 참 좋아요. 그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 좋아요? 사과 좋아요? 아니 산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산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한 6.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5.5에서 6.5 정도. 그 사이인 6이니까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의외로 pH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 많아요. 7.3, 7.5까지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거름기가 많다기보다요. 이 pH가 높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석회분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칼슘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고토석회라든지 폐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거 많이 주시면 그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개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가축분 유기질 탭이 있잖아요. 얘가 pH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제조 회사에 따라서는 pH를 조정한 그런 탭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가축분 유기질 퇴비가 pH가 8, 9 돼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걸 연년이 계속 하다 보면 pH가 높아져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사장님 여기도 이게 지금 위에다가 이렇게 10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로타리 안 치시죠? 로타리 못 쳐요. 아니 겁이 나서 못 쳐요.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그죠? 뿌리 왜 겁시나요? 뿌리 상할까 봐 겁이 나서 못 치시잖아요. 어르신 치세요? 아니 나는 그것도 몰라. 요것만 지금 여러 번 뿌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뿌리고 만단 근데 말이에요. 무조건 쳐야 좋대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가축분 유기질 비료를 위에다만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표토 있잖아요. 표토만 알칼리화돼. 아까 제가 이제 pH가 7.3 막 이렇게 되는 분들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칼리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비 오기 전에 추비하신다고 살짝 이렇게 화학비료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질소를 놓고 보면요. pH가 7.5가 딱 돼버리면 7.5 되면 이게 전부 다 질소가 가스로 다 날아가 버려요. 주나 많아요. 이 pH가 상당히 높은 그런 특히 이제 표토나 작토 30cm 미만의 그 작토에서의 pH가 뭐 7.3, 7.5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비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추비 준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그냥 휘발돼 버린 거예요. 질소질 같은 경우는 휘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양 pH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는 항상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흙하고 섞이면 좋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pH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유박 같은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위에다 줘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날아가 버려 그거. 예, 그것도 마찬가지. 바람이라기보다요. 얘는 뭔가면 발효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거예요. 유박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다. 유박을 만약에 1년, 2년 묵혀서 쓰시는 분 계세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가축분 유기질 퇴비는 1년, 2년 묵혀도 돼요. 왜냐면 가축분 유기질 퇴비는 그게 발효 과정을 거친 거예요. 1차 발효 과정. 보통 보면 한 70도, 75도의 고온 발효 과정을 일단 거쳐가지고 유해균은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유익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2년 묵히면 그렇다고 이제 비 맞으면 안 되고 비 안 맞게 해서 1년, 2년 묵히면 그게 굉장히 안정되게 부숙이 돼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요. 근데 유박은 뭔가 하면 유박은 단순하게 기름 짜고 난 그 박이잖아요. 그 박을 찌꺼기를 펠렛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조시켜 놓은 건데 그거는 미생물이 들어간 적도 없고 발효 과정이 들어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묵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곰팡이 필지 몰라요. 하얗게. 그 곰팡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좋은 거 하나는 아니에요. 우리 밥솥에 전기밥솥이나 이런 거 밥솥에 오래 두면 곰팡이 피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곰팡이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박은 그것이 한 100개 보이는데 한 한 3년 됐는데. 그건 자랑하시지 마세요. 그건 자랑하시지 마시고 못 쓰다는 거예요. 그건 빨리 쓰세요. 네, 빨리 쓰시고 이게 안 좋다는데 왜 써? 안 좋다기보다 효과를 다 발휘할 수가 없다. 효과를 빨리 쓰라 이거예요. 그거.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없다. 어쨌든 유박은 신선한 유박을 쓰시.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저 가축분 유기질 퇴비 포대하고 유박 포대하고 이렇게 딱 보면 유박 그 포대에는 유통기한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유통기한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가축분 유기질 비료에는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박은 항상 신선한 거, 그 해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가축분 유기질 퇴비는 한 1, 2년 이렇게 묵히셔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나는 그 유박 좋다고 선전하고 나는 갖다 놓고는 안 했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박 괜찮아요. 유박 좋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 밭을 살짝 겉을 살짝 그 관리기나 이런 걸로 로타리 쳐도, 우리 사장님은 가슴 아프시지만 그래도 살짝 쳐도 되겠다 생각 드시죠? 왜냐면 어차피 관리기로 살짝 치는 그 층에 있는 뿌리들은 겨울에 다 죽었을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실제로 죽어요. 예, 그래서 잔뿌리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6월달, 7월달 그때쯤에 이파리가 잔뜩 있는 상태에서 이 바닥을 우리가 로타리를 살짝 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로타리 치면 안 돼요. 아무리 얕게든 뭐든 간에 안 돼. 지금 저 고수작업차 있잖아요. 고수작업차나 SS기 지나가는 이 자국도 7월, 8월 그때는 이 자국도 나무 뿌리 성장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데 거기다 로타리를 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아까 석회용합제가 석회보르덱을 좀 바꿔서 이렇게 쓰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유박과 가축분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는 시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박은 기왕에 땅 흙하고 이제 섞여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기비로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줘놔놓고 살짝 로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분 유기질 퇴비는 이거는 일단 발효가 됐다며, 발효가 된 그런 그 미생물이 접종돼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 주는 거야. 한 7월달, 8월달. 그러니까 추비나 아니면 감사비료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실 때 유박을 주시는 분들 계신데, 유박을 위에다 그냥 뿌려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반도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 근데 가축분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뿌려놓으면 이제 초생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흙하고 섞이지 않아도 햇빛만 안 받으면 돼. 수분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은 살아서 우리한테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비를 할 때, 그러니까 11월, 우리 이제 기비를 보통 보면 11월 한 하순부터 하잖아요. 11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3월 말까지 이렇게 기비를 하는데, 이 지역은 3월 말도 좀 너무 늦어요, 그죠? 지금 3월 한 초까지 기비를 하는데, 이때 유박을 해서 살짝 로타리를 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세요. 지금 로타리 쳐도 되나요? 됩니다. 살짝 치셔도 돼요. 지금 늦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깊이는 말고요. 그러니까. 네, 살짝. 걸음 많이 했다. 저는 기계에 살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제가 몇 가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실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예.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번 연락 주세요. 좀 가끔 예. 와서 이런 좋은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